운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구멍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잎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말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내가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지금의 삼성을 일구기까지 수많은 승리자와 패배자를 지켜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거인들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빈 수레만이 요란하게 덜컹거릴 뿐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교훈 중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것은 경영학도 경제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당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복부를 쏟아버리는 배수구이기도 합니다. 입을 무겁게 하는 법을 모르면 천금을 손에 쥐어도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당신의 운명을 가난과 불행에서 구해줄 6가지 침묵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당신이 쌓아 올릴 부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이 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이 진정으로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지금 조용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이 지혜의 정수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결심이 훗날 거대한 운의 물줄기를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침묵입니다. 당신의 계획과 야망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머릿속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인생을 바꿀 만한 목표가 생기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이 회장, 내가 이번에 정말 대단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3년 안에 업계 1위가 될 겁니다. 이번 주식 투자가 성공하면 당장 집부터 바꿀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속으로 혀를 차며 생각했습니다. 아, 저 사람의 운은 이미 입 밖으로 다 새어나갔구나. 저 일은 성사되기 어렵겠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말의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품은 야망은 뜨거운 증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엔진 속에 가두고 꽉 눌러야 그 압력으로 기차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계획을 말로 다 쏟아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증기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정작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는 남지 않게 됩니다. 말로 뱉어내는 순간 뇌는 이미 그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만족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습니다. 내가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 불모지였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구상을 초기 단계부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쟁자들은 견제했을 것이고 은행은 자금을 막았을 것이며 내부 직원들은 동요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합니다. 당신의 친구나 동료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랄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실패에서 위안을 얻고 타인의 성공에서 박탈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야망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질투심이라는 잠자는 개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계획에 부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그게 되겠어? 너무 위험해 라는 말로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들 것입니다. 호랑이는 사냥감을 덮치기 직전까지 숨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덩치 큰 소만이 음매하고 울며 자신의 위치를 알릴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인생을 뒤집을 큰 꿈을 꾸고 있다면 철저히 고독해지십시오.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실력을 키우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고 세상이 당신을 비웃을 때조차 묵묵히 웃어넘기십시오. 성과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랄 결과물을 내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입을 여십시오. 그때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김 빠진 술과 사람들의 비웃음, 그리고 초라한 실패뿐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나의 다음 수를 적에게,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측근에게조차 함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아 삼성을 일군 비결 중 하나입니다. 모사제인 성사제 천모 시잘은 정시자이 텐이라 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은 시끄러운 자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묵묵히 땀 흘리는 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해봤어?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저녁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당신의 소중한 꿈을 안주거리로 삼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당장 그 입에 자물쇠를 채우십시오.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어 세상에 드러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성공은 더 높고 거대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두 번째 침묵입니다. 억울한 비난과 모욕 앞에서도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피가 거꾸로 솟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나의 진심이 왜곡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본능은 소리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내 경험을 비추어 단언컨대 감정에 휘둘려 내뱉는 변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며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온 나라가 나를 매국노라 손가락질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신문은 연일 나를 공격했고 사람들은 삼성의 간판을 내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내 안에도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낱낱이 해명하고 싶었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입을 닫는 쪽을 택했습니다. 언론과 싸우는 대신 변명 한마디 없이 한국 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패배했다고 비겁하게 숨었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거센 태풍이 불 때 고개를 쳐들고 맞서는 나무는 부러지지만 몸을 낮추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풀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일이 대꾸하고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기업의 본질인 사업은 망가지고 내 정신은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워신상담하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전자산업이라는 더 큰 성과로 세상에 나를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결과가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장자, 이에 나오는 목게 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싸움닭은 상대가 아무리 도발하고 소리를 질러도 마치 나무로 깎은 닭처럼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위험 앞에서 상대방은 기가 질려 도망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압도적인 힘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며 억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하수샤션나 하는 짓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려고 도발하는데 거기에 넘어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당신의 패배입니다. 당신의 감정 조절 버튼을 왜 남의 손에 쥐어줍니까? 짖는 개를 향해 같이 짖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똑같은 개가 될 뿐입니다. 호랑이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있으면 당신을 공격하던 사람들은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꼴이 되어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에게 무관심이라는 가장 큰 경멸을 보내는 것입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이자 훗날을 도모하는 전략적인 인내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합니다. 흙탕물은 휘저을수록 더 탁해지지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억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라는 약을 믿고 침묵으로 기다리면 거짓은 가라앉고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해봤어? 억울해서,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밤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전화를 걸어 화를 내거나 인터넷에 감정적인 글을 올린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뼈저리게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다음번에 또다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온다면 입술을 깨물고 딱 3일만 침묵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이 힘들겠지만 그 3일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문제를 피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당신의 입은 변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위해 아껴두십시오. 세 번째 침묵입니다. 사람을 얻고 싶다면,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고 싶다면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이것이 내가 평생 인재를 등용하며 터득한 용인술, 용옌수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려면 현란한 말솜씨로 설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임에 나가서 좌중을 휘어잡고 지식을 뽐내고 목소리를 높여야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나는 삼성을 창업하고 수많은 면접을 직접 보았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선 지원자들은 대부분 긴장하여 어떻게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묻지 않은 말을 늘어놓고 과장된 몸짓으로 열정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한 채 그들의 눈빛, 손짓, 그리고 찰나의 표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질문을 던지고 입을 다물면 그 정적을 견디지 못해 횡설수설하며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나의 침묵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며 진중하게 눈을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큰일을 맡을 그릇이겠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다언 수궁, 도옌, 수균, 자신의 패를 다 보여줍니다. 정보가 다 노출된 장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듣는 사람은 상대의 정보를 모두 수집하면서 자신의 정보는 감춥니다. 정보의 비대칭, 이것이 바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협상을 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제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가 끊기는 그 어색한 순간이 바로 기회의 순간입니다. 당신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상대를 응시하면 상대는 불안함을 느끼고 더 많은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진짜 속마음, 숨겨둔 약점, 거짓말까지 스스로 불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침묵의 압박입니다. 또한 이 침묵의 기술은 인간관계의 가장 더러운 함정인 험담을 피하게 해줍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회장, 김 부장이 자네 욕을 하고 다니던데, 저 사람은 사생활이 문란하다던데 라며 은밀하게 속삭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공감을 기대하며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정말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맞장구 치는 순간 당신은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고 돌아 반드시 자네가 같이 욕했다더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긍정도 부정정도 하지 않고 그저 빤히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나서 떠들던 상대는 무안해지고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니
더러운 말을 여기에 버리지 마라. 침묵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는 자를 곁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운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경청, 캔팅이라 했습니다. 몸을 기울여 듣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입을 닫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 줄 때 상대방은 당신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지짐으로 착각하고 무장해제됩니다. 그때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사람을 제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발심만 부를 뿐입니다. 귀로 사람을 제압하십시오. 왕의 귀를 가지면 사람들은 저절로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해봤어? 당신은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까? 아니면 상대가 숨을 고르는 틈을 타서 내 생각은 말이야 라고 말을 자르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남의 뒷담화에 신이 나서 숟가락을 얹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는 사람을 만날 때 3-7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3만큼 말하고 7만큼 들으십시오. 그리고 판단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조용히 내리십시오. 입을 닫는 순간 비로소 사람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 주변에는 사기꾼은 사라지고 진짜 충신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침묵입니다. 당신의 지갑 사정, 당신의 통장 잔고를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돈은 시끄러운 곳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비싼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친구들에게 술을 사며 내가 이번에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이번 계약으로 대박이 났네. 하고 떠들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졸부, 추후들이나 하는 천박한 짓입니다. 진짜 부자, 대대로 부를 지키는 거부주구들은 돈 앞에서 지극히 조용합니다. 나는 평생을 돈 속에 파묻혀 살았지만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레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한 장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검소함을 몸에 배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재불로 백 차이불로바이이라 했습니다. 재물은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 냄새를 풍기는 순간 당신 주변에는 꿀벌이 아니라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돈 자랑을 하는 순간 세상은 3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공격합니다. 첫째,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이 회장 요즘 돈 좀 만진다며 투자 좀 해봐 라며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몰려듭니다. 둘째, 지인들의 질투를 삽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겉으로는 박수 쳐주지만 속으로는 네가 언제 망하나 보자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돈도 많은데 네가 쏴야지 라는 말에 휩쓸려 쓰지 않아도 될 돈을 허세 때문에 낭비하게 됩니다. 돈에는 귀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조용히 품어주는 주인 곁에는 오래 머물지만 자신을 과시의 수단으로 삼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주인에게서는 도망칩니다. 마치 겁 많은 사슴과 같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놀라서 다 달아나 버립니다. 진정한 부자는 명품 로고로 자신을 휘감지 않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어도 태도가 당당하고 싼 밥을 먹어도 품위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듯 내면이 가난한 자들이 거치장에 목숨을 겁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삼성의 총수였지만 내 식사는 늘 소박했고 내 옷차림은 단정할 뿐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불과 같습니다. 잘 다루면 따뜻하지만 함부로 휘두르면 나를 태워버립니다. 그 불길을 조절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침묵과 겸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요즘 얼마 버냐, 재산이 얼마나 되냐 라고 묻거든 바보처럼 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빙긋이 웃으며 입에 풀칠할 정도입니다. 먹고 살 만큼은 됩니다 라고 얼버무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금고입니다. 당신의 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은 당신이 기부를 하거나 사회에 공헌할 때뿐이어야 합니다. 그때의 침묵은 당신을 존경받는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해봤어? 혹시 최근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조금 이익을 봤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보지 못했습니까? 그 찰나의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 당신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돈에 관해서는 벙어리가 되십시오. 당신의 부가 커질수록 입은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가 당신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자손만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5번째, 침묵입니다.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사회에서의 계급장은 떼어내고 침묵의 온기를 입으십시오. 밖에서는 호랑이처럼 포효하더라도 집 안에서는 순한 양처럼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기업가가 밖에서는 승승장구하다가도 결국 가정의 불화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밖에서 하던 사장 노릇을 집에서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직원 대하듯 지시하고 자식을 부하 다루듯 훈계합니다. 입만 열면 지적이고 말끝마다 비판입니다.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해?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집은 잘잘못을 따지는 법정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이 쉬어야 할 안식처입니다. 당신이 논리로 아내를 이기고 말발로 자식을 굴복시켜서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이겼다는 얄팍한 승리감 뒤에 남는 것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가족의 정친과 외로움뿐입니다. 가화만 사성꺄 거만시청이라 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풀린다는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덕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의 흐름을 결정짓는 냉혹한 법칙입니다. 집안이 시끄러운 사람치고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꼴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나온 남자가 회사에 가서 무슨 맑은 정신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 부정적인 기운은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파되고 결국 회사의 운명을 갉아먹습니다. 나는 삼성가의 가장으로서 식사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사업 이야기나 골치 아픈 세상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이 밥 먹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100마디 잔소리보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어깨를 토닥여주는 침묵의 스킨십이 자식을 더 올바르게 키웁니다. 가장 위대한 가장은 말을 아끼는 가장입니다. 가족이 실수를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혀끝까지 차오르는 비난을 삼키십시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침묵의 여유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는 더더욱 침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힘들다고 투정할 때 제발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말은 칼날이 되어 상대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사랑은 화려한 언약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순간에 곁을 지키는 침묵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돈을 버느라 힘들다는 핑계로 집에 와서 짜증을 부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밖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은 바로 묵묵히 당신을 기다려주는 가족이라는 베이스 캠프에서 나옵니다. 그곳을 당신의 입으로 폭격하지 마십시오. 해봤어? 당신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 생각입니까? 혹시 문을 열자마자 신발이 어지럽혀져 있다고, 반찬이 맛이 없다고 잔소리부터 늘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현관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쁜 말은 다 뱉어내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향해 빙긋이 웃어주기만 하십시오. 당신의 그 침묵이 집안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가 내일 당신이 밖에서 벌어올 돈다발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침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오직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절대 고독의 침묵을 즐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직장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집에서는 가족의 요구를 듣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목소리는 외면하곤 합니다. 젊을 때는 모릅니다. 바쁘게 사느라, 성공을 쫓느라 시끄러운 것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정점에 오르거나 혹은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면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위에 남는 것은 결국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은 임원들과 회의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서재에 홀로 앉아 붓글씨를 쓰거나 고요한 정원을 거닐며 침묵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을 오갈 때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나 자신에게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병철,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느냐? 너는 지금 행복하냐? 만약 내가 평소에 침묵을 연습하지 않았다면 그 거대한 공허함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침묵 속에서 공술의 공수거 공소라이, 공소취, 즉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진리를 받아들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찾아온 침묵이 무서워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등산 모임이다, 동창회다 하며 밖으로만 나돕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신선, 이 당신에게 이제 남의 소리는 그만 듣고 내 영혼의 소리를 들으라고 선물한 시간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침묵 속에서 지난 날을 반성하고 남은 날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사색하는 사람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물속이 투명하게 보이듯 침묵해야 비로소 내 인생의 본질이 보입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 어느 순간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몰입의 경지가 찾아옵니다. 그때 솟아나는 지혜는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침묵의 힘을 가진 사람은 노년이 추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빛에 깊이가 있고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늙어서 수다스러운 사람은 주책이지만 늙어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현자겐제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 그 마지막 장점을 소음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아름다운 침묵의 여백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떠난 자리에도 향기가 남습니다. 해봤어? 당신은 오늘 하루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온전히 혼자서 보낸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혹시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들고 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천장을 바라보며 침묵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로서 살았는가? 그 침묵의 대답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병철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꾸는 6가지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야망을 품었을 때 침묵하고 억울한 비난 앞에서도 침묵하며 사람을 꿰뚫어 보기 위해 침묵하고 돈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침묵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믿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은 어쩌면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강은 깊을수록 소리 없이 흐르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웃으면서 침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은 2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음식을 먹여 몸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을 하여 영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 좋은 음식을 골라 먹듯 당신의 운명을 위해 좋은 침묵을 골라 쓰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입을 무거운 금고처럼 닫아두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세상의 모든 복수와 재물이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구하짐은 이라 했습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지만 반대로 입을 잘 다스리면 그것은 천하를 얻는 문이 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입을 지키는 든든한 자물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리고 이제부터는 침묵의 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다짐했다면 댓글에 침묵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결단이 우주에 다 거대한 운의 물줄기를 당신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에도 이어질 부와 지혜의 통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십시오. 당신의 성공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지혜를 빌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